정만채 교육감님께서 모셔야 하는데 세 가지 행사가 겹쳐 있어가지고 부득이 제가 모시게 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확한 사건의 경위가 파악되어야 했습니다. 저희들은 또 경찰이 아니잖아요. 보고를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사망사고도 아니고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개인적인 측면도 일과 후에 있었거든요. 빨리 발표를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부에 보고는 언제 하셨고요? 어떤 형태로 하셨습니까? 메모를 언제 했죠? 6월 3일? 6월 3일. 좋을 게 하나도 없다. 교육감은 지금 바빠서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다. 교육감 뭐 하는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지금 세 가지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예. 교육 중에 난 사고가 아니다. 예. 예. 또 사망 사고도 아니다. 예. 그다음에 경찰이 수사 중이다. 그래서 보고 안 했다. 그런데 하나씩 좀 짚어보자고요. 교육 중이 아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근무하는 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기거하는 관사예요. 거기다가 육지에서 완전히 고립된 특수지역 내에서 관사죠. 관사입니다. 그러면 그 관사는 교육 공간이 아닙니까? 예. 그다음 두 번째 사망 사건도 아니어서 사람이 사망해야지 사건입니까? 이 여성분은요.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사실은 살아있지만 죽었어요. 영혼이 죽은 사람이에요. 영혼을 살해했다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사망하지 않았으니까 아니다. 그다음에 경찰관이 수사 중이라서 아니다. 경찰관이 수사 중이면 재빨리 보고해야죠. 어떻게 보면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 의식 자체가요. 이런 얘기를 범죄 전문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지만 교육부하고 요즘에 직선 해가지고 뽑는 교육감들의 어떤 그 마찰, 자기들끼리 어떤 권위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큰 일이 있을 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사건이 아니 근데 발생했을 이게 때는. 큰 일이 있을 때 이러면 안 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관할 구역에 있는 선생님의 인권에 관한 그럼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마 물론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바쁘셔서 부교육감님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런 얘기가 잠깐 이것보다 더 나왔었죠. 바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글쎄 전 그게 잘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저 지금 부교육감 같은 경우 따님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당신의 따님이 이렇게 됐다고 친다면 저렇게 태어나실 수 있으실까 저는 의구심이 나고요. 공무하고 일과라는 것을 선을 긋기 위해 급급한 그런 모습만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김 교수님한테 굉장히 공감했던 것은 영혼살인. 중요한 건 인격이 이미 사망한 상태예요, 이분은. 그러면 이거 이상, 이 사람의 인권이 무너졌는데 이거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선에 있는 교사 아닙니까? 여교사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중에도 없고 지금 이 울타리에 있는 우리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그 모습, 급급한 모습에 너무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예. 그런데 백 기자도 백 기자 말씀하시지만 정말 딸을 키워왔는지 아니면 자식을 키워봤는지 자식을 안 키웠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저 정도 나이가 되면 공감해야죠.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까지 그만큼 키워서 그러면 공감해야죠. 당연히 공감해야 됩니다. 이게요. 뭐 보고할 그렇게 해서 좋을 게 없었다는 얘기도 저는 좀 기가 막힌데 그럼 2주엔 왜 보고했어요? 사회적으로 너무 떠들썩해지니까 그때 이게 급급한 이 거죠. 자체가 이 자체도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요.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굉장히 짜증스러운 얼굴로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나를 귀찮게 이런 정도 그 인식이에요. 그런데 그 뭐 개인적 차원 어떻게 보면 개인적 그러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전사하더라도 전사당하는 그 자체는 개인적 차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하자면 자기가 말하듯이 그렇게 말하자면 세상에 교육을 담당하는 부교육감이 인식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인식 가지고 저분들한테 교육을 맡겨놓은 국민들은 그다음에 그 학부모들은 또 거기다가 내 딸 24살밖에 안 된 딸을 저 섬에 갖다 해놓고 나라에 맡겨놨으니 나라가 의뢰 잘 알아서 우리 딸 잘 지켜주겠지. 부모 생각은 다 그래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 그래요.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감 능력이 일단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이 사실 기대해야 될 때는 요즘 행정기관으로 제일 가까운 행정기관이 교육청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사실 지금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거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근데요. 공모 정황이 드러났죠 지금? 그죠? 네, 지금 경찰에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예. 범행 시간은 그 밤 11시에서부터 02시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 예. 11시 반경에 그러니까 11시 반경에 관사 인근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2분 차이를 두고 차 2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추정컨대 식당을 하는 박 씨차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에 아마 이 씨차가 2분 간격을 두고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일한 장소에 약 10분 정도 있으니까 이제 추정컨대 김 씨차예요. 그 차가 들어와서 3대가 한꺼번에 있었다. 네. 물론 뭐 차에서 내려가지고 대화하는 모습은 CCTV에 포착되지 않았지만 하여튼 동일한 장소 그러니까 관사 주변에 동일한 공간에 동일한 시차를 두고 예. 3대의 차가 다 왔다. 예. 이거는 이제 추정컨대 거기에서 모의가 충분했다. 셋이서 모의를 할 수 있는 시간대였을 것이다. 즉 말하면 어떻게 보면 순서 정한 걸 수도 있어요. 저기에 더해서요. 이 박 씨가 11시에 도착했고 이 씨가 11시 1분에서 2분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그 김 씨가 11시 20분경에 도착을 했는데 이 제일 처음에 있었던 이 박 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나온 것으로 CCTV에 포착된 게 자정쯤이에요. 12시. 그러면 이 12시 그리고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도착한 김 씨한테 한 5번 정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전화를 건 목록이 있어요. 그러면 이 씨와 김 씨는 박 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거로 추정하는 시간 동안 그 바깥에서 대기했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은 범행이 있었던 시간에 문을 닫으러 갔다고 하지만 그것도 지금 순서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셋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 말이 통하는 그렇게 거기에 서서 같이 모여서 모의를 했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공모한 사정이 보이고 박 씨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을 때 이 씨와 김 씨는 알면서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본인들은 처음에 우발적이었다. 사실은 처음엔 아니었다고 부인했지만 중간에 다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말을 바꿨는데 우발적인 범행도 아니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최단비 교수가 뭐 이 김씨 박씨 그러는데 이게 많은 분들 헷갈리거든요. 예. 이 사람들 얼굴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공개 안 하기로 했죠. 예, 이거는 공개를 안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 그러냐면 무엇보다도요. 일단은 피해자의 신상이 이 사람들로 인해서 공개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사람들을 공개하면 뻔합니다. 그 교사가 몇 명이나 예. 있고 여교사 그냥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피해자 본인도 그 사람들을 공개하는 걸 원치 않아요. 자신한테 피해가 올까봐 그런 게 있고 또 아무리 이 사람들이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학부형이에요. 아이들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범인들이 아이들. 다르게 그래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공개를 안 했는데 지금 신상 공개하고 얼굴 공개는 좀 다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거는 뭐 현장 검증을 간다든지 뭐 할 때 얼굴 다 드러내고 마스크 안 씌우고 하는 얼굴 공개 정도는 하는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지금 경찰이 안 하겠다는 거고요. 신상 공개는 사실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공개하죠.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 판사가 신상 공개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뭐 우리 동네 성범죄자 알림이라든지 이런 데 게재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로 보고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사실은 저도 여기에서는 가장 마음에 만약에 공개를 했을 때 가장 조금 마음에 꺼려지는 부분이 아이들이에요. 그 부모가 가해자이고 부모가 나쁜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아이들이 그 작은 섬마을 고립된 섬마을에서 앞으로의 그런 것들 사실 가장 걱정이 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이 3명 중에 한 명이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던 전과가 또 나왔잖아요. 전과는 아직 이제 수사 중이지만 그리고 그 DNA가 지금 검출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성범죄자들은 신상 공개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본인의 그러니까 우편물로 와요. 그래서 본인의 내가 아이가 있어서 그게 관심이 있어서 그걸 열어보지 않는 이상 잘 모른단 말이죠. 이 사람은 이 지역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성범죄를 동일 전력이 있습니다. 전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만이라도 얼굴은 공개를 해줘야지 범죄 예방의 목적을 저는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묻지만 살인만이 범죄 예방의 목적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을 걱정해 주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아니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어떻게 남이 20몇 년 동안 애지중지해가지고 키워놨던 남의 자식을 저런 식으로 하면 글쎄요. 예. 이 지금 어쨌든 경찰은 검찰에 이송하는 과정을 마스크하고 이걸 다 씌우고서라도 이제 공개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은 참 정말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던져주는 시사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거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